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1.6%까지 치솟으면서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 3.5% 급락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통화 완화를 약속했던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금 전에 지수가 발표됐죠.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 2.5% 하회한 2.4%가 발표되면서 조금 부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상회하면서 경제 지표가 혼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장은 차트 남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차남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조금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저 원래 좀 어려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러신가요? 네. 네, 네. 오늘 뭐 제가 어제도 그렇고 뭐 네. 그저께도 그렇고 파월 의장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새 시장이 진짜 완전히 막 거의 급락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내용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틀 동안 증언을 가졌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 유튜브 TV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고 1.6%까지 터치하면서 귀금속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가격 0.9% 하락해서 1,760선 깨고 내려갔네요. 5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요즘 골드는 다 매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매도일 수밖에 없죠. 네.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골드 라인 때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일단은 좀 반등이 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00틱에 대한 레인지 구간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도 관점은 1780대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추세를 거의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왔을 때 1780대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좀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언제까지 또 오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780선에서 매도뷰 들어주셨고 반등 시에 매도 진입 들어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골드 제가 네. 일단은 1780대 라인선에서 제가 일단은 매도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골드는 단기적인 추세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추세로 좀 나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1780대 선, 1790대 선에서 한번 달러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매수에 대한 전략을 드렸는데 요 최근에 이제 또다시 뭐 국채 금리가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1.4% 수준에서 국채 금리가 머물고 있다가 이제는 요 최근에 거의 1%씩 거의 급등을 하면서 거의 1.6%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는요, 사실상 달러를 바라보기보다는 일단은 국채를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국채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골드의 뭔가 추가 낙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상관없이 즉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달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골드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가 재차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상 단기적인 우리가 추세로만 봤을 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횡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60분봉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 1753달러 선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 지금 반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골드의 방향성은요. 여러분들 달러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즉 소폭 강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오히려 이런 이유들이 상당히 더 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드는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레인지 즉 상승에 대한 레인지를 좀 그렇게 크게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리값을 좀 드렸지만 1780대 선 이 구간대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골드는 이제 뭐 또 다른 뭐 어떠한 이슈들이 지금 작용하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러랑 미국채 금리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달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골드가 어떻게 보면 내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상.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뭐 가파르게 거의 내려갑니다. 골드 자체가. 근데 골드의 이제 상승 요인을 줄 수 있는 영향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즉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이겠죠. 근데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골드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자,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약세의 흐름에 대한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골드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가 약세 흐름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채 금리는 1.6%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골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로 받아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80대 선이죠. 1780대 선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오늘은 가장 좀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골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은 1780선에서 매도 진입 들어주셨지만 만약에 오늘 자리값이 안 나오면 조금 관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62.54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오일은 한때 2.7%까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락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살짝 고민은 했어요. 고민은 했는데 네. 그 오일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63점
81달러 선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우리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이제 고점을 거의 찍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상승을 어디까지 좀 올라가는지 제가 어디까지 좀 예상을 했냐면 저는 이제 63에서 64달러 선까지예요. 근데 이미 거의 상승폭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로 받기에는 좀 늦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가근 저 63달러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 좀 가져가시는 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63에서 64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63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의 매도 진입 가격은 63달러 부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일 전략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일 63달러 선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 여러분들 혹시 전주에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63달러 선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상승폭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승 고점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제 고점을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 최근에 사우디 측의 이제 감산 계획으로서 뭔가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생기면서 이제 오일이 계속 상승세를 좀 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또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죠. 어떻게 보면 자, 증산 계획이 있다. 증산 계획. 근데 어차피 이 3월까지는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요새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3월 4일 날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저는 무조건 증산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감산을 한다? 자, 오일은 더더욱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 물가가 지금 요 근래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오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증산을 해야 된다. 증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곧 꺼져요. 기저효과라는 게. 3, 4월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미비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일은 이제 한 500틱과 약 한 1000틱에 대한 그런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오늘 당일 시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지만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반등 시 제가 아까 63달러 선까지 좀 봤죠. 근데 이미 한번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 저항을 한번 받은 지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깨고 우리가 충분히 헤드앤숄더로 한번 고점을 좀 낮춰주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장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3달러 선 매도에 대한 채널을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오펙 플러스에서 일단은 증산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와 또 관련된 뭐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거품이 된 이 상품 물가가 이제는 조정을 좀 받을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들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스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일은 딱 정확히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일은 이제는 저는 고점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좋겠지만 일단은 상승폭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고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오일은.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폭으로 만약에 물론 이제 반등 맞고 눌림목이 한번 연출이 될 거지만 다시금 재차 반등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에 대한 이슈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63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걸 저도 추천드리고 오히려 이제 손절폭 레인지를 50틱으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일 종가 부근. 근데 만약에 이제 전일 종가 부근까지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일. 아직은 다시 64달러 선까지 아니면 65달러 선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스위칭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셔야 돼요. 다만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에 대한 전략을 드리는 게 사실상 공격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포인트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제가 손절을 오늘 전일 종가 부근에서 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63.50달러 선. 근데 이 63.50달러 선까지 막 가가지고 터치를 해서 만약에 손절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다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4달러 선과 65달러 선까지 아직 고점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매수에 대한 스위칭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유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채널이 형성이 돼버려서 지금 이 구간 레인 때 다시 반등이 왔을 때 우리가 매도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이 구간 반등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일 종가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손절은 전일 종가까지 두시고 전일 종가까지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폭이 아직 크게 더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위칭에 대한 즉 스위칭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5일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좀 유리한 전략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는 지금 거의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조정이 꼭 오겠죠.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 있다 보면 눌림이 꼭 나오기 때문에 500틱에서 1000틱 정도의 한 매도 눌림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 점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은 바로 나스닥 선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본장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급등하는 국채 금리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공포감이 형성이 됐고 또 어제 너무 급락세가 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 시도가 나오면서 지수 선물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역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니 나스닥은 반등,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87% 상승해서 12,9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매도가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시세 분출이 나왔잖아요.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나스닥 되게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급등 모든 연관성은 사실상 국채 금리랑 요 근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좀 앞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차트 자체가 일단은 21선도 사실상 한 번에 좀 돌파를 했어요. 원래 이제 통상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전에는 21선을 한 번에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금방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하락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3개를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적산병이 바로 나오면서 다시금 회복해주면서 꾸준히 또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그림은 다르죠. 자, 21선을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서 바로 2차 하락으로 급락세로 이어지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번 조정은 좀 다른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5일선 부근까지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150포인트. 제가 항상 레인지는 크게 둬요, 나스닥은. 그래서 13,120포인트나 이제 150포인트 이 시점에서 오늘은 좀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매도 진입뷰 주셨고요. 13,1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요 레인지 안에서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그런 전략인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죠. 21선 한 번에 돌파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근데 오히려 2차 하락 만들어졌고요. 61선도 깼습니다. 자, 61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인데 우리가 중기적 추세도 우리가 매도 추세로 좀 꺾였다라고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이제 봉중심가를 항상 또 저는 체크를 하는데 이 봉중심선이요. 음봉간에 지금 13,050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0포인트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중요 포인트로 좀 가져가시고 여기에 딱 올라왔을 때 물론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공격적으로 좀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13,050 부근과 13,100, 그다음에 13,150. 자, 이렇게 50포인트의 레인지를 두시고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차트 말고 이제 PPT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기대 이제 차트를 좀 한번 PPT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기대 인플레랑 지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특이점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왼쪽에 대한 차트가 미 국채 금리입니다. 이 국채 10년물 금리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가 우리가 기대 인플레 BEI라고 하죠.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밑에 차트가 나스닥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제가 좀 특이점을 한번 찾아냈는데 기대 인플레랑요,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랑 나스닥이랑 방향성이 거의 같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 구간대 여기에 제가 화살표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한번 우리가 트럼프랑 이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정책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떻게 불확실성이 좀 심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서도 인플레는 충분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자, 역헤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완만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기대 물가 값이랑 나스닥이랑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 좀 같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가 꺾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 국채 금리가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가 좀 멈춰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요 시점에서 제가 명목 금리랑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실질 금리는요. 자, 명목 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 뭐 앞전에도 이제 뭐 해왕 마스터님이 한번 방송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금리라는 건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국채 금리 어떻게 보면 10년물 금리 요거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예요. 자, 미 국채 금리가 최근 1.5%까지 올라왔어요. 1.5%까지 올라왔고 기대 인플레 값은요. 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2.3%까지 상승을 했다가 2.1%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2.1% 마이너스 명목 금리를 빼면 실질 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기대 물가 값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2.1%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목 금리 국채 금리가 지금 요 최근에 1.6%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1.48, 뭐 1.5% 좀 하회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1%대 구간에서 오히려 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파월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한번 보고가 있었죠. 근데 제가 실질금리를 오늘 왜 얘기하냐면 일단은 기사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이제 원하는 목표 자체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파월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물가 안정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2% 수준까지 안전하게 오른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는 물가 안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소프트하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용 안정, 아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회복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완전 고용을 위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사실상 미 국채금리 급등, 최근 그 이슈가 상당히 좀 컸었잖아요. 맞아요.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커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한 건요.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사실상 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지금 원하는 건 완전 고용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고 디지털 화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왜 미국채 금리 급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연준은요. 꾸준하게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MBS 모기지 채권이라는 이 채권을 계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정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이제 앞으로 좀 늘릴 거라는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1차적으로 부양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비적인 측면과 우리가 완전 고용이 나아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자,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세 국면에 접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고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가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그런 수요 자체가 오르진 않았는데 상품 물가가 요 근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에 대한 이슈, 뭐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뭐 최근 원자재 시장이 뭐 급등을 하고 뭐 구리 시장도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인플레이션이에요. 나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고용과 동반 상승을 해야 됩니다. 고용이 이제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면 수요적인 측면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우려 리스크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실질 금리와 연관성을 좀 지어보면 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언급이 왜 안 나왔느냐. 요게 이제 가장 포커싱이 될 텐데 저는 이랬다고 생각해요. 자,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명목 금리,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방치했다. 자, 이게 기대 인플레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대 인플레예요. 제 왼쪽 주먹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저 국채 어떻게 보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명목금리. 자, 근데 지금 요 최근에는요, 기대 인플레랑 그 다음에 명목금리가 이 두 가지 같이 상승하는, 즉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실질금리, 그 다음에 왼쪽이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 그다음에 명목 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한 가지 요인이 어느 특정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대 인플레랑 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서 있었는데요. 바뀌는 시점은 이거예요. 자, 요 최근에는요. 기대 인플레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국채 금리, 즉 명목 금리라고 하죠. 요 명목 금리가 오히려 기대 인플레보다 상승폭이 더 급등을 하면서 실질 금리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게 과연 저는 이런 걸 좀 원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해라. 실질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제어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대 인플레랑요. 명목 금리, 즉 국채 금리가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는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자, 이거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이 연준에서 무조건 뭐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증시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완전히 급락 포인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파르게 급등을 좀 인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시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뇌피셜로 좀 얘기를 하면은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맞는 것보다 골프채로 맞는 게 더 아프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파월 의장이 신문지를 말아서 오히려 저는 그냥 약하게 때렸다고 생각해요. 최근 조정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야, 적응을 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를 같이 해서 올릴 테니 우리가 기대 인플레 아직 완전 고용이 나아지진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제어를. 근데 이 제어를 해줌으로써 이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오히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방치하면 돼요. 방치하면 이 기대 인플레보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 오히려 실질 금리가 움직여 버립니다. 기대 인플레가 가만히 있고요. 어느 한 특정 가격선에 가만히 있고 실질 금리랑 이렇게 같이 올라와요. 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질 금리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오히려 좀 적응하라고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한번 좀 나왔고 저는 앞으로 조정을 이렇게 한번 크게 받으면서 앞으로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에 대한 미국채 금리 급등은 뭐 1.8%까지 좀 예상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1.6%까지 찍고 나서 1.4%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질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리스크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기대 인플레를 조금 잠재웠다.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좀 걱정을 좀 덜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요 근래 이제 큰 조정이 한번 좀 내려왔지만 저는 다시금 재차 반등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추세적 흐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매도세가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 관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13,150 그다음에 13,050포인트 제가 이 기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50포인트에 대한 레인지를 두실 수도 있고 100포인트에 대한 레인지도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거는 이제 기준마다 좀 다르게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가장 유리한 관점은 저는 13,150포인트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자 기대 인플레가 일단은 멈춰 있는데 이 실질 금리가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실질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려가면서 시장에 대한 적응 단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다른 저의 뇌피셜이지만 이 테이퍼링 언급 시기 때 어떻게 보면 이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을 때 미리 좀 사인을 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하지 않게, 즉 급락 포인트가 연출되지 않게 사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좀 미장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3대 지수 현재 상승 출발했습니다. 혼조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45% 상승,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했습니다. 현재 13,24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선물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니 S&P 500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4% 상승해서 3,84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1%대 상승 돌파했습니다. 12,96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1.2% 하락해서 62.7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1% 하락입니다. 1,757.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달러가 크게 오르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2132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보시면요. 본장 출발하면서 상승을 잠깐 했다가 지금 좀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음봉 네.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에 대한 반등폭은요. 네. 좀 크게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요? 왜냐하면 이제 미장 전에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눌렸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올라가네요. 네,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저는 일단 상승 포인트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3,050포인트랑 네. 13,150포인트 어, 이 시점까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 상승하는 건 사실상 네. 대응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지. 지금 부분에서는 물론 13,000포인트란 이런 라운드 피겨라고 이제 꽁꽁으로 떨어지는 자리를 저항대라고 크게 좀 봤거든요. 네. 근데 13,000포인트가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91선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오늘 진짜 완전 단기적으로 좀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13,000포인트가 저항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안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패턴을 좀 항상 대기를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완전 초단기적으로 13,000포인트를 저항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여기를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금 상승 돌파해줘서 종가 형성을 해주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점에서는 13,000포인트 돌파냐 아니면 이탈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12,991선을 터치하고 다음 다음 캔들에서 음봉을 그려내고 있죠. 지금 조금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 근데 네. 일단은 제가 앞전에 좀 매도에 대한 이제 추세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윙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익절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한번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데 네. 우리가 당일 시가 부근이랑 전일 종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네. 역회대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채널이 이제 형성된 시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900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겠는데 네. 이 채널 자체는 끊기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아싸리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네. 오히려 위에서 말씀드렸던 물론 단기적인 매수는 좀 대응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네. 매수는 잠시 좀 참으시고 매도 관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050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13,150 아니었나요? 50도 보시면 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50, 13,050짜리와
13,150 부근. 이 부근을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구간 레인지 약 100포인트 정도. 네. 이 구간에서 매도 저항을 만들어 주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3,050에서 13,150까지 매도를 들어가셔도 되니까 13,000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은 유로 FX 살펴볼게요. 자, 유로 FX 함께 뜨는 속보 보시면 달러가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달러가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또 상승률이 높고요. 또 지금 파운드와는 반대로 일주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것 같은데 과연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팻말을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유로는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유로는 네. 진짜 이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상 네. 유로는 지금 자리가 왔거든요. 자리가 한번 왔었어요. 방송 중이에요? 네, 방송 중에 온 게 아니라 네. 이게 언제 왔냐면 아까쯤이었어요. 아까 한번 쭉 빠졌을 텐데 1점 어떻게 보면 2만 800선과 900선 요거 근처가 저는 매수 급소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매수 채널을 형성을 해줬잖아요. 지금 매수에 대한 채널을 형성을 해줬는데 단기 급락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제 재차 이제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네. 소폭 반등 나오면서 유로는 이제 한번 좀 빠진 건데 우리가 이제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독일과 스페인은 이제 유로존의 경기를 회복세를 이제 조금씩 좀 이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어느 정도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망 자체는 사실상 아직은 늦은 편이긴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따지고 봤을 때는 앞으로 좀 회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도 유로존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물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 기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이 좀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유로 자체는 그냥 무조건 눌림목 내려왔을 때 어느 한 채널을 형성을 하시고 매수 급소를 좀 찾으시는 걸 바랄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제가 좀 기대했던 매수 포인트는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눌림목, 일단 상승 시점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눌림목이 왔을 때 요 부근 지금 자리값 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자리값 자체가 지금 2만 1,000 부근에서 저는 매수 대응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요, 1.21000 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그 자리가 한 번 또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유로는 이미 자리가 한번 지금 지나갔습니다. 네. 유로가 한번 자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1.2만 1,000 구간에서 좀 대응하시고 제가 일단은 뭐 유로는 여기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제가 앞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이 이제 파우르장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제 미장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월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 기대 인플을 어떻게 꺾어서 이제 꺾어가지고 누를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상승하는 거를 냅둘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를 꺾을 만한 그런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200달러,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제 연준이 자산을 매입을 해서 즉 그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정부한테. 그럼 정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정부가 그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이 시중에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채권 매입을 1,200달러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입 규모 자체를 확대를 시킬 경우 오히려 시중에다가 돈이 더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 금리는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즉 자산을 매입을 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채 금리 급등은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YCC라고 하죠. YCC. 이 YCC를 통해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면 자산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채권을 사줘야 돼요. 1,200달러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사들여야 우리가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사들이게 될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다가 유동성 공급이 더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YCC, 즉 일드 커버 컨트롤을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내비두는 겁니다. 오히려 내비두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 이 기대 인플레가 이 상승폭보다 미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경우에 실질 금리 같이 따라온다. 같이 따라오게 되면 기대 인플레가 일단은 딱 여기서 멈춰서는 가격선에 머무를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파월 의장은 YCC보다 오히려 실질 금리 이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어차피 부양을 해야 되니까. 부양을 하게 되려면 국채 계속 발행해야 되죠. 국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급등하는 거 그냥 내비두고 기대 인플레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질금리 있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다. 그럼 이 기대 인플레가 만약에 실질금리가 가만히 있는다, 어느 한 가격선에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요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했을 때는 아직 멈춰 있잖아요. 오히려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명목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0에서 지금 0.25%입니다. 근데 지금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시점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와 미국채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자,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국채 금리 급등을 지금은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 인플레보다 이 상승폭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 상승폭보다 미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더 크게 냅두게 되면 오히려 실질 금리가 오히려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움직이니까 기대 인플레는 멈춰 있겠죠. 어느 한 가격선에.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지금은 이걸 지금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다. 조금씩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자, 나스닥 큰 조정, 급조정은 계속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에 대해 생각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한번 좀 조정은 크게 오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점프해서 재차 반등을 줘서 나스닥은 추세적 흐름을 매수로 지켜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제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조금 더 어려운데,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멈춰 있는 상태고 명목금리만 움직이면서 그죠. 실질금리를 결과적으로는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 조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론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론은, 나스닥이 완만한 조정세가 연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뒤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로 보시다가 다시 반등세가 올라올 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한번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여러분들 시청자들 결론 궁금하죠? 자, 나스닥은 앞으로 조정세가 물론 급락 포인트가 내려오겠지만 저는 다시금 이 시장에 대한 지금 적응 단계라고 생각해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적응 단계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관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매수로 보시고 단기 데이 트레이딩은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거는 가을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3,150포인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또 중요한 말씀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네. 갑작스럽게 언급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단기적으로는 매도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 트레이딩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와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차남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